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 준호의 말에 나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래, 누군데? 윤서진이라고요. 41살이에요. 41살? 너보다 3살 위잖아. 네, 그래서요? 직업이 뭔데? 중고차 딜러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중고차 딜러? 네. 자기 사업하고 있어요. 언제 데려올 거야? 다음 주요. 아들이 나갔다. 나는 최명호, 72세.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이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원칙주의자였다. 규칙을 어기는 학생에게는 엄했다. 하지만 공정했다. 그래서 존경받았다.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은퇴한 지 7년. 이제는 조용히 살고 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혼자 산다. 아들 준호는 38세. IT 회사 팀장이다. 착실하고 성실한 아이다. 내가 키운 대로. 그런데 중고차 딜러와 결혼한다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중고차 딜러. 그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거짓말, 속임수, 사기. 그런 이미지. 설마 준호가 걱정이 됐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아들이 그녀를 데려왔다. 윤서진. 첫인상은 충격적이었다. 화려한 옷차림, 빨간 재킷, 검은 바지, 굽 높은 구두, 진한 화장, 빠른 말투. 아버님, 안녕하세요. 윤서진이에요. 목소리도 크고 활발했다. 전형적인 세일즈우먼 느낌. 나는 속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앉으세요. 네. 서진이 소파에 앉았다. 준호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서진 누나가 차 매장 운영해요. 성공했어요. 그래? 네. 월 매출이 엄청나요. 서진이 웃었다. 과장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빠른 눈동자, 계산적인 느낌. 이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직감이었다. 서진 씨,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았군요. 네. 힘들었지만 잘 버텼어요. 대학은요?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서진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다. 하지만 금방 밝아졌다. 근데 괜찮아요. 지금은 제 사업이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쌍한 척하는 건가? 의심이 들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서진은 말을 잘했다. 너무 잘했다.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준비된 답변 같았다. 이 여자 프로구나 생각했다. 사기꾼들이 그렇다. 말을 잘한다. 저녁 식사 후 준호와 서진이 떠났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여자를 조사해야겠어. 결심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인터넷을 검색했다. 윤서진 중고차 매장. 검색 결과가 나왔다. 서진 모터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홈페이지가 있었다. 깔끔했다. 리뷰를 봤다. 대부분 좋은 리뷰였다. 친절하고 정직해요. 좋은 차 추천받았어요. 하지만 나쁜 리뷰도 있었다. 사기당했어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 여자 조심하세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역시 그랬군. 더 조사했다.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서진모터스 보증금 사건이라는 글이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어떤 고객이 차를 사려고 보증금 500만 원을 냈다. 하지만 서진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고객이 항의했지만 서진이 무시했다. 결국 고객이 인터넷에 폭로했다. 500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윤서진 조심하세요. 댓글이 수백 개였다. 대부분 서진을 비난하는 글. 역시 중고차 딜러는 믿으면 안 돼. 사기꾼이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예감이 맞았어. 이 여자는 사기꾼이다. 아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다. 준호를 지켜야 해. 중얼거렸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인터넷 글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매장에 가보자. 결심했다. 그날 밤 낡은 모자를 눌렀었다. 오래된 경차를 타고 집을 나섰다. 서진의 매장 주소를 입력했다. 30분 후 매장에 도착했다. 서진모터스. 간판이 보였다. 매장은 꽤 컸다. 중고차 20대 정도가 전시되어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직 영업 중이었다. 심호흡을 했다. 자, 진실을 보자. 차에서 내렸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벨소리가 났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 서진이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어르신, 차 바꾸러 오셨어요? 환하게 웃었다. 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 아, 그러세요. 편하게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서진이 다시 자기 자리로 갔다. 나는 매장을 둘러봤다. 차들이 깨끗했다. 정리도 잘 되어 있었다. 겉모습은 좋네. 하지만 속은 모른다. 서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평범해 보였다. 연기하는 거야. 생각했다. 30분이 지났다. 나는 일부러 까다롭게 굴기로 했다. 저기요. 네, 어르신. 서진이 다가왔다. 이 차 상태가 어때요? 이 차요? 2018년식 소나타예요. 주행거리 8만 킬로미터고요. 상태 아주 좋아요. 사고 났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고 이력 없어요. 서류 보여드릴까요? 서진이 서류를 가져왔다. 자동차 이력 조회서였다. 사고 이력이 없다고 나와 있었다.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저희는 사고 차량 안 팔아요. 믿을 수 있나? 서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금방 웃었다. 어르신, 의심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당연히 의심하셔야죠. 중고차는 신중하게 사야 하니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셔도 돼요. 저는 강매 안 해요. 서진이 다시 자리로 갔다. 나는 당황했다. 화를 안 내네. 보통 사기꾼이라면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은 여유로웠다. 연기일 거야. 다시 생각했다. 그때였다. 매장 문이 벌컥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 환한 표정. 윤서진. 소리쳤다. 서진이 일어났다. 네. 내 보증금. 너 사기친 거 다 알아.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쳤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드디어 진실이 나오는군. 서진이 남자에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누나가 보증금 500만 원 냈잖아. 왜 안 돌려줘? 그게 사기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남자가 소리쳤다. 나는 생각했다. 역시 인터넷에서 본 그 사건이구나. 서진은 사기꾼이 맞았다. 하지만 그때 서진이 말했다. 잠깐만요. 당신 누나 박정희 씨 맞죠? 그래. 제가 사비로 병원비 대신 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뭐, 보증금 500만 원. 그걸로 병원비 정리됐다고 그날 합의했잖아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정혜 씨가 암 수술 받을 때 돈이 없었잖아요. 제가 대신 냈어요. 그래서 보증금으로 퉁치기로 했고요. 서진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합의서 있어요. 정혜 씨 서명도 있고요. 남자가 서류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기억나세요? 정혜 씨가 저한테 고맙다고 울었잖아요. 남자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누나가 그 얘긴 안 했는데. 정희 씨,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회복 중이야. 다행이네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 내가 잘못 알았어. 괜찮아요. 오해할 수 있죠. 남자가 황급히 나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뭐야, 이건? 예상과 달랐다. 서진이 사기를 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남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이었다. 인터넷 글이 거짓이었나? 혼란스러웠다. 서진이 나를 봤다. 어르신,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아, 아니에요. 저런 일이 가끔 있어요. 오해하는 분들이. 서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어르신, 차 더 보실 거예요? 아니, 오늘은 그만 갈게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서진이 배웅했다. 나는 매장을 나와 차에 탔다. 하지만 떠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틀렸나? 모르겠다. 그때 사무실 창문이 보였다. 서진이 앉아 있었다. 뒤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오래된 사진. 학교 같았다. 교사가 학생에게 뭔가를 건네는 모습.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 교사가 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차에서 내렸다.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다. 벨소리.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서진이 놀랐다. 나는 사무실을 가리켰다. 저 사진 봐도 될까요? 사진이요? 네. 그럼요, 보세요. 사무실로 들어갔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가족 사진, 매장 오픈 사진, 그리고 저 사진, 오래된 흑백 사진. 나는 가까이 가서 봤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30년 전의 나였다. 40대 초반, 교사 시절,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 마른 여학생, 낡은 교복, 눈이 크고 얼굴이 창백했다. 내가 학생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장학금이었다. 내가 몰래 만든 장학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이 사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이 다가왔다. 아, 그 사진이요. 제 보물이에요. 보물? 네. 제 인생을 바꿔준 순간이거든요. 서진의 눈이 빛났다. 고등학교 때
저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암이셨거든요. 학비도 못 내고 밥도 못 먹고. 근데 이 선생님이 몰래 장학금을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시면서.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돈으로 어머니 약값 냈어요. 학비도 내고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선생님 이름은 모르지만 평생 잊지 못해요. 제 은인이에요. 나는 말을 잃었다. 기억이 났다. 30년 전 한 여학생이 있었다. 가난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었다. 학비를 못 내서 자퇴 위기였다. 나는 몰래 돈을 모았다. 교직원들에게 기부를 받고 내 월급에서도 보탰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줬다.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학생은 울며 고맙다고 했다. 그 학생 이름이 윤서진. 나도 모르게 말했다. 서진이 놀랐다. 네, 제 이름을 어떻게 해? 나는 서진을 봤다. 30년 전에 마른 여학생이 지금 41세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때 선생님 아니셨어요? 서진의 눈이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3일 후, 나는 집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진이 그 학생이었다. 30년 전 내가 도와줬던 학생. 이게 무슨 우연이야. 머리가 복잡했다. 그날 매장에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선생님 아니셨어요? 서진의 질문에 고개만 저었다. 아닌 것 같네요. 거짓말이었다. 왜 거짓말했을까? 모르겠다.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그녀를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서. 어쨌든 나는 진실을 숨겼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이너스. 서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었다. 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오해를 받아도 화내지 않는. 내가 틀렸구나.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왜?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 때문. 아무리 서진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직업이 내 편견인가 생각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다. 아버지, 서진 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괜찮은 사람이죠? 아버지, 준호야, 조금 더 생각해보자. 왜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 신중해야 하니까.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서진 누나 좋은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알겠다.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뭘 원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들의 행복? 아니면 내 기준에 맞는 며느리? 답을 모르겠다. 마이너스. 다음 날, 서진의 매장 근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차를 세우고 관찰만 했다. 매장은 바빴다. 손님이 여러 명 왔다. 서진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웃으며 차를 설명하고 서류를 보여주고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하지만 무언가 지쳐 보이기도 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힘든가 보구나 생각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줌마 둘이 수군거렸다. 저 매장 주인 사기꾼이래. 맞아, 보증금 안 돌려줬다며. 중고차 딜러들은 다 그래. 조심해야 해. 나는 귀를 기울였다. 소문이 퍼져 있구나.
인터넷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서진은 오해를 받고 있었다. 아줌마들이 지나갔다. 매장 안에서 서진이 보였다. 그녀는 못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저 소문 때문에 힘들겠구나. 동정심이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왜 해명하지 않지? 합의서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왜 소문을 그냥 두지? 모르겠다. 1시간 동안 관찰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마이너스.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교사 시절 사진들, 졸업식, 수학여행,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장학금 전달 사진들. 내가 몰래 만든 장학금. 교장이 되기 전 평교사 때부터 시작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매년 3-4명에게 줬다. 이름을 기록해뒀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 파일을 찾았다. 오래된 노트. 펼쳤다. 1995년. 윤서진. 거기 있었다. 그때 기록도 있었다. 윤서진 2학년. 어머니 암투병 중. 생활비 어려움. 장학금 50만 원 지급. 50만 원.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그때는 컸다.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나는 노트를 덮었다. 서진이 그 학생이었구나. 확실해졌다. 30년 전 내가 도와줬던 학생. 지금은 중고차 딜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 한다. 이게 운명인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서진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30년 전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왜? 내 편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 답을 찾아야 했다. 서진을 더 알아야 했다. 매장에 다시 가보자. 결심했다. 이번엔 고객으로 제대로 관찰하려고. 다음 날 다시 매장에 갔다. 이번엔 낮이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밝게 맞이했다. 아, 어르신. 또 오셨네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네, 차 좀 보러요. 좋아요. 어떤 차 찾으세요? 작은 거요. 경차. 경차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진이 안내했다. 경차 3대가 있었다. 이 모닝이요. 2020년식이에요. 주행거리 3만 킬로미터. 아주 깨끗해요. 가격은요? 800만 원이에요. 비싸네요. 시세가 그래요. 근데 어르신, 무조건 싼 거보다 상태 좋은 게 나아요. 서진이 차 문을 열었다. 보세요. 내부 깨끗하죠? 냄새도 안 나고. 확인해 봤다. 정말 깨끗했다. 시운전 해보실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해보셔야죠. 직접 몰아봐야 알아요. 서진이 키를 건넸다. 나는 망설이다 받았다. 시운전을 했다. 차는 좋았다. 부드럽게 움직이고 소음도 적고. 10분 후 돌아왔다. 어떠세요? 괜찮네요.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나는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다. 이 차 사고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서류 보여드릴까요? 서류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서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웃었다. 어르신 의심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저희는 정직하게 해요. 중고차 딜러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진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중고차 딜러는 다 사기꾼이다라고. 근데 저는 달라요.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제가 증명할 수밖에요. 서진의 눈이 진지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이 여자 진심인가? 모르겠다. 오늘은 그만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강요 안 해요. 서진이 웃으며 배웅했다. 나는 매장을 나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갔다. 또 수군거렸다. 저 매장 아직도 하네. 곧 망할 거야. 평판이 안 좋잖아. 맞아. 사기꾼이래.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서진이 힘들겠구나. 동네 평판이 나쁘면 장사가 안 된다. 하지만 서진은 버티고 있었다. 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지. 기억났다. 그게 사실일까? 확인이 필요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주. 매장에 자주 갔다. 고객인 척하며 서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정말 친절했다. 모든 고객에게, 심지어 짜증내는 고객에게도 이 차 가격 너무 비싸요. 시세가 그래요. 근데 흥정 가능해요. 100만 원 깎아줘요. 그건 너무 많이. 50만 원은 어때요? 안 돼. 100만 원. 서진이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요. 80만 원 깎아드릴게요. 대신 바로 결제하셔야 해요. 좋아. 고객이 웃으며 계약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80만 원 깎으면 서진은 손해 아닌가. 하지만 서진은 웃고 있었다. 이상하네. 사업가라면 이익을 봐야 하는데 서진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다. 왜? 모르겠다. 또 다른 날, 한 노인이 왔다. 차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얼마 있으세요? 300만 원밖에. 300만 원이요? 서진이 생각했다. 잠깐만요. 서류를 뒤졌다. 이 차 어때요? 2015년식 스파크예요. 주행거리 좀 많지만 상태 좋아요. 가격이요? 정가는 400만 원인데 300만 원에 드릴게요. 진짜요? 네. 어르신한테만 특별히요. 노인이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천만에요. 서진도 웃었다. 나는 지켜보며 생각했다. 또 손해를 보네. 100만 원이나. 이 여자 장사할 줄 모르나? 의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감동받았다. 서진은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긴 하네.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보증금 사건은 뭐지? 해명했다지만 소문은 계속됐다. 왜 소문을 방치하지? 직접 물어봐야겠다. 결심했다. 일주일 후 매장에 갔다. 저녁 시간이었다. 손님이 없었다. 서진이 혼자 정리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혼자 있네요. 네, 저녁엔 손님이 별로 없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이 커피를 내렸다. 둘이 마주 앉았다. 오늘은 뭐 보러 오셨어요? 그냥 이야기하러요. 이야기요? 서진이 놀랐다.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나는 망설이다 물었다.
보증금 사건이요.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데.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사실이에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소문이? 오해예요. 오해요? 서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고객, 박정희 씨요. 차를 사려고 보증금 500만 원을 냈어요. 네. 근데 정희 씨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암이요? 네. 수술이 급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서진의 눈이 어두워졌다.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서진 씨, 보증금 돌려주세요. 수술비가 필요해요라고. 그래서요? 근데 저도 그때 돈이 없었어요. 매장 운영자금이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병원비를 냈어요. 500만 원. 직접이요? 네. 보증금 대신이요. 나는 놀랐다. 본인 돈으로요? 네. 정희 씨가 수술 받아야 했으니까. 그럼 손해 아니에요? 손해죠. 근데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서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정혜 씨랑 합의했어요. 보증금은 병원비로 퉁치기로. 서류도 있고요. 근데 왜 소문이? 정혜 씨 남동생이 몰랐어요. 남동생이요? 네. 정혜 씨가 남동생한테 말 안 했대요. 부끄러워서. 부끄럽다고요? 네. 병원비를 남한테 받았다는 게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다. 남동생은 제가 보증금 떼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 올린 거예요. 설명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안 믿어요. 왜요? 중고차 딜러니까요. 다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처음엔 화났어요. 억울했죠. 근데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요? 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니까.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이 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욕먹는. 서진 씨. 그때 매장 문이 벌컥 열렸다. 또 그 남자였다. 박정혜 씨 남동생. 윤서진. 소리쳤다. 서진이 일어났다. 또 오셨네요. 누나한테 확인했어. 내가 거짓말한 거 맞아. 네. 누나가 병원비 낸 적 없대. 내가 보증금 떼먹은 거야.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쳤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정혜 씨가. 닥쳐. 사기꾼. 남자가 책상을 쳤다. 나는 놀라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젊은 사람. 누구세요? 그냥 고객이에요. 근데 너무 과격하시네요. 상관 마세요. 이건 저랑 이 여자 문제예요. 남자가 다시 서진을 향했다. 당장 500만 원 내놔. 저는 병원비를. 거짓말하지 마. 남자가 서진의 팔을 잡았다. 아, 나는 소리쳤다. 손 놔요. 상관 마시라고요. 남자가 나를 밀쳤다. 나는 휘청거렸다. 72세 노인이라 힘이 없었다. 서진이 소리쳤다. 어르신, 나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네. 남자가 또 소리쳤다. 돈 내놔. 아니면 경찰 부른다. 서진이 떨었다. 저는 진짜. 그때 누군가 들어왔다. 여자였다. 40대 중반. 창백한 얼굴. 오빠. 박정희 씨였다. 남자가 놀랐다. 누나? 오빠 그만해.
정희가 남동생에게 다가갔다. 서진 씨 말이 맞아. 뭐? 서진 씨가 내 병원비 냈어. 500만 원. 누나 무슨. 내가 거짓말했어. 부끄러워서.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한테 돈 받았다는 게 창피했어. 그래서 안 말했어. 근데 오빠가 서진 씨한테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참겠어. 정희가 서진에게 다가갔다. 서진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서진이 울었다. 괜찮아요, 정희 씨. 건강하시면 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둘이 부둥켜 안았다. 남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도 멍하니 지켜봤다. 서진이 진짜였구나. 의심이 완전히 풀렸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 내가 잘못 알았어.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나 때문에 평판은 회복할 수 있어요. 정혜 씨 건강이 더 중요해요. 서진이 웃었다. 남자와 정희가 떠났다. 매장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서진을 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조용히. 서진 씨. 죄송해요, 어르신. 보기 싫은 거 보셨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까 밀치셔서.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서진이 웃었다.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더 확인해야 했다. 서진의 과거를. 그리고 내가 그때 정말 도움이 됐는지. 오늘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서진이 배웅했다. 나는 차에 타며 생각했다. 서진은 좋은 사람이야. 확신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왜 그녀는 내 사진을 간직하고 있을까? 답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서진의 매장에 갔다. 아침 일찍, 매장은 문을 열기 전이었다. 하지만 서진이 안에 있었다. 청소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똑똑. 서진이 봤다. 어르신.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네,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이 커피를 내렸다. 어제 일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요. 다른 거요. 뭔데요?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사무실에 있는 사진이요. 사진요? 네. 그 오래된 사진. 서진의 눈이 빛났다. 아, 그 선생님 사진이요? 네. 그거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그럼요, 보세요. 사무실로 갔다. 벽에 걸린 사진. 30년 전에 나와 서진. 나는 가까이 가서 봤다. 이 사진 어디서 구했어요? 그때 친구가 찍어줬어요. 친구요? 네. 장학금 받는 날 친구가 몰래 찍었어요. 서진이 사진을 바라봤다. 이 선생님, 제 은인이에요. 은인요? 네. 이분 아니었으면 저 고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암이셨어요. 돈이 없었고, 학비도 못 내고, 밥도 못 먹었어요. 자퇴하려고 했어요. 학교 다닐 돈이 없으니까
나는 기억이 났다. 그때 서진, 마른 여학생, 항상 배가 고파 보였다. 교복도 낡아 있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진이 말을 이었다. 윤서진, 잠깐 오너라라고. 그래서요? 선생님 방에 갔더니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요? 네. 안에 50만 원이 있었어요. 나는 기억이 났다. 교직원들에게 기부를 받고 내 월급에서도 보탰다. 그 돈을 서진에게 줬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장학금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저는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돈으로 어머니 약값 냈어요. 등록금도 내고.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도움이 됐구나. 30년 전 나는 그냥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인생을 바꾼 일이었다. 선생님 이름은 모르지만 평생 잊지 못해요. 서진이 사진을 바라봤다. 언젠가 꼭 찾아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지금 말해야 하나?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 내가 그녀를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서. 나중에 말하자. 결심했다. 서진 씨. 네. 그 선생님. 분명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서진이 웃었다. 감사해요, 어르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며칠 후 서진의 과거를 더 알고 싶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윤서진. 검색 결과가 나왔다. 뉴스 기사가 있었다. 어려운 환경 극복한 자수성가 여성 창업가. 기사를 읽었다. 내용은 이랬다. 윤서진 41세.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 고등학교 때 자퇴 위기. 하지만 어떤 선생님의 도움으로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 어머니 간병하며 돈을 벌었다. 21세에 어머니가 사망. 혼자 남았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중고차 딜러가 됐다. 30세에 자기 매장을 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직한 영업으로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최근 보증금 사건으로 평판이 나빠졌다. 기사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서진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어머니 간병, 빚, 직업 전전.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은 버텼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일궜다. 대단한 여자야. 인정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편견으로 봤다는 것을.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만 보고 사기꾼이라고 단정했다. 그녀의 노력과 고통은 보지 않고. 내가 틀렸다. 완전히. 마이너스. 그날 밤 오래된 노트를 다시 꺼냈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 윤서진의 이름. 그 옆에 내가 쓴 메모. 이 학생이 잘 되길 바란다. 30년 전에 내 마음이었다. 서진은 잘 됐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 됐다. 나는 좋은 교사였나? 문득 생각했다. 학생들을 도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졸업 후 그들의 삶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서진도 마찬가지. 30년간 잊고 있었다.
내가 외면한 거야. 깨달았다. 서진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준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원칙주의자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현실은 외면했네. 부끄러웠다. 서진은 현실을 살고 있었다. 힘든 현실을. 하지만 나는 안전한 곳에서 원칙만 외쳤다. 내가 뭘 안다고. 한숨이 나왔다.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서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30년 전의 마른 여학생. 지금의 지친 여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결심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 그녀를 의심했던 것을. 며칠 후, 서진의 매장에 갔다. 저녁이었다. 매장은 비어 있었다. 서진이 혼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서진 씨? 아, 어르신.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같았다. 나는 옆에 앉았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다. 사실, 좀 힘들어요. 뭐가요? 보증금 사건 때문에요. 아직도요? 네. 정희 씨가 해명했는데도 소문이 안 사그라들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터넷에 아직도 글이 남아 있어요. 윤서진 사기꾼이라고. 손님들이 그거 보고 안 와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손해봐도 고객 먼저 생각하고. 근데 한번 소문이 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이 여자 얼마나 힘들까. 남을 도와줬는데 욕먹는. 정직하게 하는데 사기꾼 취급받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서진이 말을 이었다. 밤마다 채권자들이 찾아와요. 채권자요? 네. 어머니 병원비 빚이 아직 남았거든요. 어머니요? 21세에 돌아가셨다며요. 네. 근데 병원비가 많았어요. 다 못 갚았어요. 서진이 울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갚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래서 돈이 없어요. 나는 충격받았다. 20년간 빚을 갚고 있다니. 근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갚기 힘들어요. 서진 씨, 이번 달은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또. 서진이 떨었다. 무서워요. 밤에 혼자 있으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이 여자가 겪고 있는 현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르신, 저 이 일 좋아해요.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좋은 차 찾아주고 만족하는 거 보면 행복해요. 근데 요즘은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가끔요. 근데 포기 못해요. 왜요? 그때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요. 서진이 사무실 쪽을 봤다. 사진이 있는 곳. 선생님이 저를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자퇴했을 거예요. 근데 도와주셨잖아요. 믿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포기 안 해요. 선생님처럼. 서진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저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었구나. 아니,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그녀를 의심했다. 사기꾼이라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았어. 부끄러웠다. 서진 씨. 네. 나는 결심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요. 어르신이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도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은퇴한 교장이에요. 서진이 놀랐다. 교장이요? 네. 40년간 교사했어요. 와. 그래서 저축도 좀 있고요. 도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남의 도움받기 싫어요. 왜요? 그러면 또 빚지는 거니까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혼자 버틸게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고집이 세네. 하지만 이해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 남에게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겠지. 알겠어요. 근데 언제든 말해요. 감사해요, 어르신. 서진이 웃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슬퍼 보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앉아 생각했다. 서진을 도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돈을 주면 안 받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생각하다가 잠들었다. 꿈에서 서진이 나타났다. 30년 전에 마른 여학생. 선생님, 감사해요. 울고 있었다. 나는 깨어나며 결심했다. 진실을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기면 안 돼.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잠깐 집에 와라. 왜요, 아버지? 이야기할 게 있다. 서진 누나 때문이에요? 그냥 와라. 준호가 저녁에 왔다. 마주 앉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서진 씨 말이다. 네, 내가 조사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사요? 그래. 매장도 가보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아버지, 준호가 화를 냈다. 왜 그런 짓을 하세요? 내 미래가 걱정돼서. 제 미래요? 아버지, 서진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안다. 네. 준호가 놀랐다. 안다고요? 그래. 조사하면서 알게 됐다. 그럼 왜? 처음엔 의심했다. 중고차 딜러라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기꾼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편견이 있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알았다. 내가 틀렸다. 서진 씨는 좋은 사람이야. 직접 봤다. 준호가 나를 봤다. 진심이에요? 그래. 진심이다. 그럼 결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나는 망설였다. 준호야, 그 전에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서진 씨랑 나 인연이 있다. 인연이요? 그래. 30년 전. 준호가 놀랐다. 30년 전이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진이 내 학생이었다는 것. 내가 장학금을 줬다는 것. 그리고 최근 매장에서 그녀를 만났다는 것.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서진 누나가 아버지 학생이었어요? 그래.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요? 서진 씨가 정말 그 학생인지, 그리고 좋은 사람인지. 준호가 화를 냈다. 아버지, 아직도 서진 누나를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서진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알았다. 이제는. 근데 왜 시험을 해요?
사람을요. 준호가 소리쳤다. 아버지, 항상 원칙만 말씀하셨잖아요. 공정, 정의, 규칙. 근데 아버지는 사람을 안 보셨어요. 규칙만 보셨죠?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서진 누나는 규칙 어긴 적 없어요. 오히려 규칙보다 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안 보셨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준호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서진 누나한테 하세요. 준호가 일어났다. 아버지, 저는 서진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해도요. 준호야. 서진 누나가 아버지 학생이었다는 거 누나한테 말할 거예요. 잠깐. 숨기면 안 돼요. 진실은 밝혀야죠. 준호가 나갔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했다. 서진을 의심한 것, 준호를 믿지 않은 것, 진실을 숨긴 것, 모두 잘못이었다. 바로 잡아야 한다. 결심했다. 직접 서진에게 사과해야 한다. 마이너스.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서진 누나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래서요? 서진 누나가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 평생 찾고 싶었던 선생님이 아버지였다고.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근데 누나가 혼란스러워해요. 왜? 아버지가 자기를 시험했다는 거요. 그게 상처가 됐나 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직접 사과하세요. 그럴 거다. 언제요? 곧. 전화를 끊었다. 서진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했다. 생각하다가 밤이 됐다. 잠을 설쳤다.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처받은 눈. 내가 저 상처를 만들었구나.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서진 누나 매장에 도둑 들었어요. 뭐? 경찰이 왔는데 서진 누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서진 씨를? 네, 자작극이라고. 나는 급히 매장으로 갔다. 경찰차가 서 있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이 경찰에게 취조받고 있었다. 윤서진 씨, 당신이 자작극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서진이 울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나를 봤다. 누구세요? 저는 이분 아는 사람이에요. 상관 마세요.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근데 왜 서진 씨를 의심해요? 자작극 의심이요.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도둑 맞은 척한 거 아닌지. 서진이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도둑 맞았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CCTV 보세요. CCTV가 고장났더군요. 그건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건 이상하다. CCTV가 고장났다? 너무 우연이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나는 끼어들었다. 저는 최명호예요.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교장이요? 네. 40년간 교직에 있었어요. 경찰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래서요? 서진 씨는 제 학생이었어요. 30년 전에. 네, 저는 이분을 잘 압니다. 절대 자작극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를 찾으면 되죠. 나는 매장을 둘러봤다. CCTV가 고장났다고 했죠? 네. 그럼 주변 가게 CCTV는요? 경찰이 생각했다. 그건 확인 안 했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범인이 찍혔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나가서 주변 가게를 조사했다. 30분 후 돌아왔다. 윤서진 씨, 미안합니다. 네. 주변 CCTV에 범인이 찍혔어요. 진짜요? 네. 30대 남자예요. 지금 체포하러 갑니다.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경찰이 나에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빨리 해결됐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경찰이 떠났다. 매장에 나와 서진만 남았다. 서진이 나를 봤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이. 그때 그 선생님이셨군요. 네.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말씀하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부끄러워서요. 부끄럽다고요? 네. 당신을 의심했으니까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알아요. 준호 씨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서진 씨.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고차 딜러라서 내가 편견이 있었어요.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서진이 울었다. 선생님,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알아요. 직접 봤어요. 근데 다들 안 믿어요. 중고차 딜러니까. 미안해요. 나도 그랬어요. 둘이 한동안 침묵했다. 나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30년 전에도 좋은 학생이었고, 지금도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제부터.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혼자 버틸 수 있어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도움받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30년 전 당신도 도움받았잖아요. 그때 부끄러웠어요? 서진이 생각했다. 아니요. 감사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진이 울었다. 선생님, 감사해요. 나도 울었다. 30년 만에 재회. 그리고 화해. 둘 사이에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 2주 후 상견례를 했다. 작은 한식당.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다. 나, 준호, 서진.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 씨,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선생님, 당신을 의심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만 보고 판단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이해해요, 선생님.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니에요. 변명이 안 돼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평생 원칙주의자라고 자부했어요. 공정하게 사람을 대한다고. 근데 틀렸어요. 나도 편견이 있었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준호야, 가만 있어. 나는 서진을 봤다. 서진 씨,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됐어요. 어머니 간병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21세에 어머니 잃고 혼자 빚 갚으면서 사업 일구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모든 걸 혼자 버텼어요. 대단해요. 선생님, 근데 나는 그걸 안 봤어요. 직업만 봤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 울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이해해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서진 씨, 하나 더 말할게요. 뭔데요? 난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네, 내 늙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서진이 놀랐다. 자존심이요? 그래요. 나는 평생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근데 당신을 보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게 싫었어요. 늙은이의 자존심이죠.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틀리지 않으셨어요. 네. 30년 전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서진의 눈이 빛났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선생님처럼.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진 씨, 선생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서진이 웃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울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준호가 다가와 나를 안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서진도 다가왔다. 선생님, 세 사람이 함께 울었다.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서진 씨, 하나 줄 게 있어요. 뭔데요?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오래된 노트. 이게 뭐예요?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에요. 서진이 놀랐다. 장학금이요? 네. 30년간 내가 도왔던 학생들 이름이에요. 노트를 펼쳤다. 1995년. 윤서진. 여기 당신 이름이 있어요. 서진이 노트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그때 너를 못 알아본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30년간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확인도 안 했고,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을 외면한 거였죠.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괜찮아요. 서진이 웃었다.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서진 누나, 저희 이제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이 손을 포겠다. 우리 가족. 웃음소리가 퍼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식사를 마치고 서진에게 제안했다. 서진 씨,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내 복지 사업을 도와줘요. 복지 사업이요? 네.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 같은요? 네. 힘든 환경에서 혼자 버티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 서진의 눈이 빛났다. 선생님,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서진이 생각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 있어요. 당신만큼 현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준호가 거들었다. 서진 누나 해봐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이 울었다.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운 건 나예요. 당신이 내 눈을 열어줬으니까. 세 사람이 다시 웃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후, 준호와 서진이 결혼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 나는 주례를 섰다. 오늘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서진 씨, 내 아들을 사랑해줘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서진이 웃었다. 준호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행복한 날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장학재단.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 서진이 이사로 참여했다. 선생님, 이번 달 장학생 10명 선정했어요. 잘했어요. 다들 열심히 하겠대요. 좋네요. 나와 서진은 함께 일했다. 30년 전의 인연이 지금으로 이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년 후, 서진의 매장이 번창했다. 평판이 회복됐다. 정직한 중고차 매장으로 소문났어요. 서진이 기뻐했다. 축하해요, 서진 씨.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힘이 됐어요. 서진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년 후, 나는 75세가 됐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매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준호와 사업 이야기를 하고, 서진과 재단 일을 논의하고, 손자와 놀았다. 네, 손자가 생겼다. 준호와 서진의 아들. 할아버지. 오, 우리 명준이. 내 이름을 딴 아이. 최명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해. 아이를 안으며 행복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서진이 찾아왔다. 선생님 감사해요. 뭐가요? 저를 믿어주셔서요.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모두가 저를 의심할 때 선생님만 믿어주셨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서진 씨, 선생님은 제 은인이에요. 평생. 나도 울었다. 고마워요, 서진 씨. 당신도 내 은인이에요. 저요? 네. 당신이 내 편견을 깨줬어요. 내 눈을 열어줬고, 선생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서진이 물었다. 뭔데요? 사람이요. 직업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요. 서진이 웃었다. 선생님 감사해요. 나도 감사해요. 둘이 오래 이야기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연결된 인연. 선생과 제자에서 가족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년 후, 나는 82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 곁에서 마지막 순간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네, 선생님. 고마웠어. 내 인생에서. 선생님, 너는 짐이 아니야. 버팀목이야. 서진이 울었다. 선생님, 감사해요. 평생. 나는 눈을 감았다. 평안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에 수백 명이 왔다. 옛 학생들, 동료 교사들, 재단 관계자들. 모두 울었다. 서진이 조서를 읽었다. 최명호 선생님은 원칙주의자셨습니다. 하지만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30년 전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다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모두가 의심할 때 선생님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처럼. 서진이 울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묘비에 새긴 글. 최명호 사람을 믿은 교사. 그의 유언. 내 재산은 희망장학재단에 기부한다.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라. 그리고 기억해라. 직업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봐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년 후 희망장학재단은 전국 100개 지부를 운영했다. 장학생 1만 명을 도왔다. 서진이 이사장이 됐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학생들이 웃었다. 명준이 의사가 됐다. 할아버지가 사람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래요. 준호는 IT 회사 대표가 됐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원칙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가족 모두가 명호의 뜻을 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희망장학재단 입구에 동상이 세워졌다. 교사복을 입은 노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다. 아래 명패. 최명호 선생과 윤서진 믿음의 시작. 매년 추모식이 열렸다. 가족들이 동상 앞에 모였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명준이 물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호가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여전히 선생님을 기억해요. 서진이 눈물을 흘렸다. 석양이 동상을 비췄다. 따뜻한 빛이었다. 가족들이 손을 포겠다. 우리 가족 화이팅! 웃음소리가 퍼졌다. 최명호가 가르친 것. 직업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것. 그 교훈은 영원히 이어졌다.